안녕하세요. 성호 육류장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이제 저 아래 빠렛도 4개를 묶어서 흙 좀 하나 채워놓고 지금 저희 반 옆에 이제 고추를 여기는 많이는 안 심었어도 이제 조금 심었는데 이제 다 뽑아서 없애고 여기는 몇 개 안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벌써 오늘이 1월 며칠이야? 17일이니까 이제 가장 추울 때인데 올해는 좀 날씨가 추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심으면서 제가 이제 이 총채벌레가 이제 요즘은 큰 문제가 돼서 여러분께 총채벌레 그 방제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채벌레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진딧물보다는 이제 그 총채벌레가 이제 그 꽃이 폈을 때 그 즙을 빨아먹어 가지고 이제 칼라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 총채벌레는 약이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더러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 계시면은 약을 주는데도 잘 안 죽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묘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그 칼라병 생기는 원인이 이제 총채벌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총채벌레가 원인이 되겠지만 진딧물 방제도 잘 하셔야 그 칼라병이 덜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천안 지방에도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칼라병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작년 그렇게서부터 조금씩 이제 칼라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아마 칼라병이 더 심하게 생기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칼라병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는데,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칼라병이 이제 고추가 잘 열려서 약이 올라서 이제 붉기 시작할 때 이제 이파리는 약간 누런 빛을 띠기도 하고 이파리도 좀 조금 쪼글거리는 그런 면도 있고, 이제 고추가 붉기 시작할 때 고추에 검은 점이 좀 이렇게 찍히고, 이제 점이 굵게 찍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이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것은 아주 점이 뭐 불과 그 굵기가 별로 굵지를 않아요. 바늘 굵기 한 3개 정도, 이런 정도로 점이 이제 검은 점이 찍히고,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붉어지는데 한쪽 부분은 좀 파랗고 한쪽 부분은 연분홍 색깔이 있고 또 한쪽 부분은 붉지를 않고, 그래서 막 색깔이 한 3가지 색깔이 난다 그래서 이제 칼라라 그래서 이제 칼라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육묘를 하면서 진드물 방제를 또 철저히 해야 되고, 이제 또 그 육묘하면서도 꽃이 필 때 물론 이 총채벌레가 이제 알을 깔리고 즙을 빨아먹지만 미리 또 그 묘에서도 한 2번씩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밭에 이제 고추를 심게 되면 이 보통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에 이제 고추를 심게 되는데, 그렇게 고추를 심으면 이제 고추가 5월 한 중순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밭둑이나 이제 산 같은 데 옆에 있으면은 이제 그 총채벌레 성충이 날라와 가지고 꽃이 딱 폈을 때 이제 거기다 알을 깔리면 그 총채벌레가 부화가 돼 가지고 몇 수십 마리가 그 꽃에서 수정이 되면 꽃이 커 나오는 데다가 침을 받고 그 고추가 커 나오는 영양 성분을 거기다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가 종자가 좋아서 이렇게 한 뼘씩 될 고추도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고추가 더디 크고, 또 컸다고 하더라도 끄트머리께 때가 끼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것 마냥 그렇게 때가 끼고 희끗희끗하고, 거기다 또 고추가 쪽쪽 빠지질 못하고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고추가 틀어지고 짧아집니다. 꼬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총채벌레 원인인데, 그 제가 이제 농약을 물론 저는 이렇게 고추를 많이 안 심어서 이렇게 많이는 안 줘보지만,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왜 총채벌레 약을 줘도 잘 안 죽는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꽃이 보통 아침 한 10시까지가 꽃이 피고 보통 8시부터 10시까지가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 그때 꽃이 피면서 수정이 됩니다. 오전에. 그러면은 그때 꽃이 활짝 피는데, 이제 한 10시부터 넘기 시작하면 이제 꽃이 조금씩 이제 그 꽃 폈던 것이 오므로들면서 저녁 때가 되면 꽃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저녁 때 약을 주게 되면 약이 그 꽃이 폈을 때 그 속으로 약이 들어가야 아무래도 벌레가 그 총채벌레가 잘 죽게 되는데, 저녁 때 약을 주면 이 꽃이 오므러든 상태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약을 흠뻑 잘 못 주면 아무래도
약 속까지 그 약기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좀 일부는 죽지만 일부는 살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꽃이 폈을 때 한 8시에서 한 10시 사이 오전에 그 꽃이 폈을 때 약을 주게 되면 그 총체벌레가 꽃이 오므러들지 않고 펴 있는 상태라 약을 줬을 때 밑에서 올려치고 위에서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약이 묻기 때문에 벌레가 방제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약을 주실 때 가능하면 총체벌레 약만큼은 오전에 주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지 않나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꽃이 오므러들 때는 약이 덜 묻으니까, 약이 덜 묻으면 당연히 총체벌레가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10시부터 10시 사이에 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주실 때, 영양제를 주실 때 가능하면은 날 햇빛 났을 때 오전이나 이제 점심 때 주시게 되면 약효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해 넘어갔을 때 아니면 흐릴 때 약을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른 탄저병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는 물론 식전에도 줄 수 있지만 저녁에 해 넘어간 뒤 주는 것이 약해도 더 안 나고 작물이 또 흡수도 더 잘 되고 또 금방 내 말라가지고 수분 증발이 안 되니까 효과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총체벌레 약은 꽃 속에서 기생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꽃이 폈을 때 약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총체벌레 약을 뭐 탄저병 마냥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총체벌레 약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시만 보통 한 2번 내게 3번만 줘도 어느 정도는 방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약을 주시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약 3번 정도나 뭐 4번 정도 많이 주시는 분은 주실 때 가능하면은 그 오전에 줄 때는 오전에는 흐려도 꽃은 피니까 흐릴 때 약을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약 주실 때 총체벌레 약만큼은 오전에 꽃 폈을 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릴 때 약을 주시면은 약해 염려도 더 덜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 고추 농사 짓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영양제나 탄저병 약은 저녁 때 주시면 더 좋으니까 그런 거는 더 저녁 때 주시면 약해도 안 나고 또 흡수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탄저병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탄저병도 보면 저희 집에 이제 전화로 다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올해도 이 탄저병이 초기에는 좀 비가 덜 올 때는 안 걸리다가 이제 장마철 시작되면서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이제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을 때 탄저병이 생기는데 그때 비 온다 그래서 약을 이제 좀 한번 걸르거나 빼먹게 되면 탄저병 걸리는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분명히 약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주실 때는 물론 고추를 많이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잡술나고 조금만 심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을 고추를 많이 심으셨을 때는 농약 봉지를 좀 큰 봉지를 사셔서 약을 주시고 조금 심으신 분들은 작은 봉지를 사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 주실 때 한 가지만 주면은 면역력이 내성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3가지 성분 틀린 거를 사셔서 거기다 번호를 1, 2, 3번 쓰셔가지고 교대로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도 그 침투제를 잘 모르셔가지고 전착제를 섞어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침투제를 또 잘 주시는 분도 계신데 가능하면 이 전착제는 논이나 아니면 대파 같은데 약이 흐르고 잘 안 묻을 때 전착제를 넣으면 약이 잘 퍼지고 또 잘 묻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추 마냥 이렇게 탄저병이 고추 속에서 생길 때는 꼭 침투제를 따로 사셔서 전착제가 아니고 침투제를 사셔가지고 농약 줄 때마다 물론 약 성분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한 5cc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을 같이 주게 되면 흐린 날이나 아니면 고추가 그 비온 틈을 타서 약을 주실 때 그 약기운이 고추 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고추 이 탄저병은 겉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고추가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할 때 고추가 이제 파란 것 때는 잘 안 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고추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장마 시기에 약이 올라야 그때 심하게 생기니까 그때 이제 고추 속으로다가 탄저병균이 침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잠복하면서 그 속에서 자리를 잡고 썩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야 밖으로 그 탄저병이 썩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꼭 약을 주실 때는 침투제를 넣어서 약 기운이 바로 고추 속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약을 주실 때는 꼭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장마 전에는 탄저병 예방약을 주셔도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이제 좋은데, 장마 시기가 돼서 탄저병 균이 뭐 혹시라도 밭에 한두 개 찍혔다든지 아니면 안 찍혔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되니까 꼭 장마철에는, 그때는 장마철 그때는 꼭 약을, 치료되는 약을, 탄저병 약을 주셔야 효과가 좋으니까 꼭 그거 농약사나 농협이 가시면은 꼭 처음에는 예방약을 주지만 장마철서부터 후기에는 꼭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주셔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약을 사실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탄저병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 그 칼라병이 또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제가 칼라병에 대해서 조금 제 아는 상식 범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올해 농사 지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은 한번 걸리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약이 없고 총체벌레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진드물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그 칼라병이라는 게 바이러스 계통이니까 아무래도 진드물도 꼭 심으실 때는 잎제를 꼭 뿌리셔가지고 한번 긁어서 비닐 멀칭을 하시게 되면 진드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진드물 잎자가 있는 거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고추를 심으셔가지고 1년 내내 진드물이 많이 껴가지고 이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추 심으실 때는 진드물 잎자를 꼭 넣으셔서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를 기르시던 사다 심으시던 그 진드물이 절대 끼면 안 되고, 그리고 꽃이 만발해서 필 때는 꼭 총체벌레 약을 몇 번 주셔야 고추가 쪽쪽 잘 빠지고 칼라병이 덜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금은 가능하면은 이 병이, 칼라병이 안 걸린 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칼라병이 내 밭에 좀 몇 군데 드문드문 왔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그 총체벌레 성충이 그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듬해 고추를 심게 되면 그런 총체벌레가 즙을 빨아먹게 되면은 칼라병이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라병이 제일 문제가 돼서 칼라병, 탄저병, 진드물 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지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